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제라늄이요. 제라늄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제라늄이 이렇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간간히 꽃대를 올려주는데요. 영양제 주는 건 아직 빨라요. 조금 더 이따 주셔야 돼요. 왜냐면 분갈이 하면서 뿌리가 지금 아직 건드렸는데 색깔 한번 보실래요? 요런 거는 초록초록하게 있었지만 요런 거는 노릇노릇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초록초록해졌죠. 상태가 요렇게요. 보시게 되면 많이 초록초록해졌어요. 그런데 여기 자체 흙 속에 있는 자체의 그 영양만으로도 요렇게 초록초록해져요. 한번 보세요. 많이 초록초록해졌고요. 잎이 노랗게 됐던 연두색 있죠. 요 요 입장하고는 연두색이었는데 지금 많이 초록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는데 지금 영양제를 주시는 건 조금 빠릅니다. 제가 영양제 한 달 지나서 주셔야 돼요. 지금 아직 빨라요. 요 아이는 아직 노릇노릇한 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새로 나온 입장이 이렇게 초록초록해졌죠. 여기 좀 보세요. 요거요. 요건 노릇노릇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이따 주세요. 한 5일 정도 돼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흙 속에 있는 영양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꽃대를 요렇게 물기 시작하잖아요. 요렇게 계속 물어줍니다. 그리고 카랑코에는요. 이게 금방 꽃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요게 저기 밤의 길이가 길어져야지만 이 꽃이 와요. 그렇게 밤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동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밤의 길이가 30일에서 한 50일 정도 길어져야 꽃망울이 맺혀요. 그래서 꽃을 일찍 보려고 단일철이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요. 검은 밤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낮에 저녁 때 검은 비닐봉다리 같은 걸 이렇게 씌워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일 처리를 30일에서 50일 해야 요 끝에서 꽃망울이 와요. 지금은 저번에 요게 끝순을 다 잘랐잖아요. 순짓기 삽목을 다 했잖아요. 지금 요렇게 이제 많이 나고 있죠. 많이 빡빡해졌죠. 이렇게요. 요거는 요 정도인데 요거는 가지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요런 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죠. 요런 거는 요런 데서 새순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 10월 달 11월 달은 좀 자라야 돼요. 요게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요게 해 놓은 거라 많이 자랐죠. 요게 한 달 정도 좀 자란 다음에 단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여름에 제가 꺾꽂이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건 많이 자랐죠. 요렇게 많이 자랐는데 이건 요 정도 자라면 이제 그 꽃을 보려면은 계속 이제 단일 처리를 인위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이렇게 박스 요 정도 화분이면은 박스 있죠. 박스. 종이 박스를 좀 큰 박스를 이렇게 사각으로 접으셨다가 저녁에 이렇게 씌웠다가 또 아침에는 또 이렇게 한 9시 정도 돼서 이렇게 벗겨줬다가 저녁에 5시쯤 또 씌워줬다가 또 벗겨줬다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끝에서 꽃망울이 와요. 근데 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화분이 작게 이렇게 있으신 분들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순이 이렇게 자라 나왔잖아요. 요런 거는 여름에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자랐죠. 이렇게 요 정도 상태면은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실 분들은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요런 것들은 미리 요거 두 아이는 미리 여름에 한 거예요. 여름에 무너져 가지고 제가 꽂아 놓은 건데 조금 더 먼저 했기 때문에 자랐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지금 요 정도 자란 아이를 시도해 보실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초인데요. 저는 아직 이게 하영 사랑초가 이게
저기 꽃이 피다가 지금 아직 입장이 다 들어가지 않고 요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파주 지인님께서 주신 건데요. 요거를 딸도 주고 또 저기를 했는데 우리 딸은 엄마가 준 거 사랑초 지금 꽃 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지 몰라도 이거를 제가 나눠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내리끼리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꽃이 한창 피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하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잎이 다 말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계속 저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걸 그러면 구근을 캐서 바짝 말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화분에 그냥 두어도 됩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또 많으세요. 그런데 화분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냥 두셔도 되는데 이게 바짝 다 마르고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잎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주시면 이제 구근이 잠을 자는데 물을 주면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봄에 캐놓은 우리 구근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안 주셔야 돼요. 한쪽으로 빼놓으세요. 그냥 잠을 자게. 이게 잎이 하나도 없이 다 노랗게 됐으면. 근데 이런 상태이면 물은 계속 주셔야 됩니다요. 요런 상태면은. 그게 조금 좀 알쏭달쏭 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물 주셔야 돼요. 요런 상태면은요. 그래서 지금 잠자는 건 좀 빠른 것 같거든요. 저처럼 요렇게 있는 상태가 정상인 것 같은데, 요렇게 한 달은 더 있어야지 잠을 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빨리 잠자시는 분도 있나 봐요. 지금 조금 빠르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베란다에서는 조금 좀 따뜻하니까 구정 지나서 물을 살짝 한번 주시면 이게 깨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는 저도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빠르니까요. 그리고 가을에 구근 심는 거는 지금 심어도 되는데 조금 더 있다 심어도 돼요. 미리 심으시면 관리하시는 게 조금 좀 번거롭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나눔 준비하고 나서 이달 말쯤에 심으려고 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저도 구근을 봤는데 구근 밑에 이렇게 싹이 이렇게 심어 달라고 할 때는 구근 밑에 뿌리가 나와요. 근데 뿌리가 나온 게 한두 개는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있다 심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침투를 해버렸네요. 이게 매일 보는데요. 이게 좀 보세요. 이거 얘한테 약해가 가더라도 이건 또 오늘 또 약을 또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아주 올해는 요거 하얗게 요거 그러니까 선녀다방 요거 때문에 정말 아주 제가 고생을 엄청 하고 있답니다요. 요거요. 약해가 약간 가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락스, 펑펑, 소금요. 효과는 좋아요. 입장이 약간 노릇노릇해져서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시꽃 받으셔가지고 추석 전에 받으신 분도 많으신데요. 추석 새거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조금 좀 택배 우편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택배도 뭐 3일, 4일 막 이렇게 돼서 들어간다고 하네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택배 사정이 원활하지가 않은가 봐요. 참 생물은 보내기가 좀 힘듭니다요. 그쵸? 그거 받으신 분들은 바로 뿌리세요. 접시꽃이 동글동글한 씨앗이고요. 흙을 요만큼 파시고 묻으시면 금방 올라와요. 한 3, 4일, 4, 5일 되면 초록초록하게 올라오거든요.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이렇게 금방 올라오는데요. 이게 키가 굉장히 크니까 하단 뒤쪽으로 이렇게 뿌리세요. 저도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갖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내년 봄에 조금 심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자라가지고 월동을 잘합니다. 월동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요. 이렇게 입장이 조금 더 큰 모습이에요. 요건 조금 더 한 2주 정도 된 모습인데 잘 자랍니다. 그냥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명국이요.
저는 이 추명국을 굉장히 일찍 사갖고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 8월 달도 되기 전에 7월 말쯤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올 때 꽃망울이 이렇게 딱 하나 맺힌 거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피는데 정말 얘가 오래 펴요. 미니 추명국이 안 큰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거는 짜보 추명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렇게 크는 아이예요. 이 추명국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면은 이 등치가 너무 크잖아요. 이게 등치가 너무 크시는 분들 저기를 해서 요렇게 짜보 작다 이렇게 종자가 자체가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다육이 요렇게 키우시는 분들 요렇게 하시라고 요거를 요 계량종이랍니다. 요렇게 해서 나온 건데 정말 안 자라요. 제 뺨에서 보세요. 이렇게 손에서 요렇게 해서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독자분은 저는 요렇게 꽃대가 3개 올라왔는데 요게 막 10송이가 올라오신 분도 계신답니다. 댓글에 보면. 그래서 크기가 요렇게 작으니까 여기 참고하세요. 그게 말 그대로 미니예요. 짜보. 짜보가 작다는 얘기입니다요. 요렇게요. 모습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꽃 크기는 더 커요. 이 추명국보다. 뭐 비슷합니다. 요거 보세요. 요 정도죠? 요 정도. 꽃 크기는 똑같아요. 요런 거보다, 요런 거는 요게 더 작거든요. 지금 현재. 요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배풍등이요. 요거를 그 3,000원 하잖아요. 그 포트에. 제가 3,000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 배풍등을 고만한 걸 받은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사시면 요만한 게 와요. 요만한 게 와요. 이게 이렇게 자랐어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행인에 있죠. 행인에 심었었어요. 요거를 겨울 내내. 그런데 그 꽃이 한 3월 초부터 그 하우스에서 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옮겼거든요. 이게 밖에 나오면서 화분이 꽤 큽니다.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옮겨줬더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심어진 것도 이것도 배풍등이에요. 얼마나 자라갖고 줄기가 저 담너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피고 있는데요. 요것도 김포의 지인님이 그냥 이렇게 삽목을 해서 주셨어요. 손으로 한 뺨 되는 기장으로 주셨는데 작년 가을에 주셨는데요. 제가 겨울에 그렇게 키우다가 이 아이도 봄부터 꽃이 피어갖고 지금 저 담너무에서 계속 피고 있어요. 그런데 월동 안 됩니다요.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 저기한테 베란다에서 월동하셔야 되지 여기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삽목도 잘 됩니다요. 요한 잘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서 삽목 하시면 되는데 삽목은 지금쯤 이렇게 하시면 잘 되고 아주 겨울에는 삽목 하시기가 조금 그럴 거예요. 꽃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줄기 끝에서 정말 예쁜 아이예요. 바이솔 분갈이 후에 활짝 될 때까지 물을 최대한 안 주셔야지. 이거 좀 보세요. 물 좀 이렇게 됩니다요. 그냥 갑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가버리죠. 최대한 분갈이 후에는 최대한으로 물을 아껴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 져가지고 샤워기로 뿌렸거든요. 한 20일 정도 됐다고. 20일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갑니다요. 아, 이거 세상에 좀 많이도 갔네요. 이거 홍학인데요. 아, 이렇게 많이도 가네요. 참 올해는 요거 바이솔 저기도 많이 가을에 여름 지나서요. 가을 접어들면서 이렇게 힘들고 올해는 그 가재발 선인장이 그렇게 힘듭니다요. 정말로 다 녹아내립니다. 이거 좀 보세요. 그냥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려요. 이거 저번에 무너져 가지고 왔던 아이들인데 뭐 다 무너지고 없어요. 매일같이 뽑아냅니다. 이렇게요. 물도 안 줬어요. 물도 안 줬는데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올해는 아주 유난히 그렇습니다. 이거요. 정말로 정말 올해 힘들어요. 생전
한 뭐 2, 30년을 그 가재발 선인장을 키워도요. 그 이렇게 무너지는 거 생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싱싱하게 잘 4년 키웠던 게 여름에 철원 갔다 오는 날 그날 갔다 오니까 푹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무너져서 가는 건 처음이에요. 아우 힘듭니다. 벌써 하면 이거 저 좀껑에 비르면 이렇게 여기서 다 해가고 벌써 지네요. 저 사진을 여기서 이게 팔을 뻗어서 찍는 게 이게 최대예요. 안에 있어가지고 꺼내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한창 예쁘게 폈는데 지금 지네요. 그래서 제가 한 포트 사진 찍기가 그래서 한 포트 데리고 와봐서 어제 언박싱 해드렸죠. 그리고요 어저께 산딸나무요. 그거 돈키호테 사장님께서 저한테 선물하신 게 아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혼선을 빚게 해서. 그거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선물 주신 거예요. 아유, 네. 구독자님 보시면 전애숙님이라고 계세요. 여름에 하늘의 향연 수국 있죠. 그거 선물해 주신 분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차고 없으시길. 그래서 제가 가져오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눈의 향연이라고요. 그거 선물 주신 분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우 개모밀 너무 멋있죠. 야 이거 개모밀 김포에 이거 그 밭대기로 있는 거 뜨다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엄두가 안 나네요. 이걸 보니까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은 또 있고요. 어떡할까. 김포 지인님은 뜨다가 나눔하라고는 하는데 제가 포장할 게 너무 많아갖고 엄두가 안 납니다요. 이렇게 정말 그 밭에 밭대기로 있거든요. 아이고 이걸 보니 또 그 생각이 납니다. 엄청 예쁘죠. 정말 예뻐요. 요즘 목노바단이 정말 막 절정이에요. 이렇게 엄청 많이 예뻐요. 지금 요래서 그런데요. 정말 예쁩니다. 요게 목노보단입니다. 요거요. 한창 절정이에요. 이렇게. 가을은 또 국화꽃이잖아요. 요 국화꽃은 벌써 하면 이렇게 다 져가지고 제가 꽃송이를 다 띄어냈고요. 어저께 요거 이렇게 쳐졌어요. 이제 요것도 한 일주일 보름 정도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를 2포트 제가 가지고 왔답니다요. 요거 돈키호테에서 요거 그냥 요게 때가 지나서 요거 제가 2포트 가지고 왔어요. 요렇게라도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국화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럴 때 조금 좀 비료를 주면은요, 요게 개화가 조금 좀 늦춰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오래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료를 뭘 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비료를 저는 유박 비료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박 비료를 여러분들은 베란다에서 쓰시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유박이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요. 그 동물성은 동물의 그 가축 저기기 때문에 벌레도 많이 생기고 냄새도 더 많이 나요. 그런데 식물성은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 기름 짜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찌꺼기 있죠. 그런 거로 저기를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것도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봄에는 얹어놔요. 얹어놓고 가을에는 물에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뿌리는데요. 그런 것도 괜찮지만 담아내기 그 양파 껍질이나 마늘 껍질 나오면 바로바로 그 다려가지고 있죠. 그 색깔이 보리차색 정도로 이렇게 묽게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찧어놓은 마늘을 끓여가지고 그걸 체에 걸러가지고 주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효과가 좋다고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고 버리는 걸로 하세요. 양파는 뭐 매일 그냥 한 번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런 걸 달여서 주셔도 됩니다.
이제 해서 그 거름모 유박 아니면은 다이소에 가면 노랑 알갱이 그 비료 있잖아요. 그거 쓰셔도 돼요. 그거를 뿌려 놓으면은 그게 3개월 정도 이렇게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늦잖아요. 그걸 물에 풀어서 이렇게 그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포넥스라고 활력제라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개발선인장한테 주던 거요. 그런 거를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침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일정이 많이 바빠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선물 가지러 2군데 가야 됩니다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바빠요. 여러분들도 바쁘게 생활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